10월 17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미국의 3분기 기업 실적 호조와 지표 개선, 스페인 구제 신청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95% 올랐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1.03%, 1.21% 상승했습니다. 스페인 정부가 그동안 미뤄왔던 전면적인 구제 금융을 신청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스페인 재무부의 한 고위 관리를 인용해 스페인이 유럽연합의 새로운 구제 금융 체제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금 저축 상품의 지난 10년간 수익률이 은행 정기 적금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연금 저축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수수료와 적립금 담보대출 금리 인하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사우디아라비아 전력공사로부터 32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발전소 공사를 단독으로 수주했습니다. 200만 명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4달 설계 착수해 오는 2017년까지 인도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민아입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가 크게 올랐습니다. 경제 지표와 기업들의 실적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뉴욕 증시는 1% 내외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주 중반에 위치한 오늘 국내 증시에 또 다른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코스피도 오랜만에 상승세를 보여줬죠. 연기금의 매수세로 1940포인트를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닥 지수도 강보합권의 거래를 마쳤지만 이틀 연속으로 조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환율 흐름에 주목을 해봐야 할 텐데 어제 원달러 환율이 12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장 자세한 대응 전략과 매수 가능한 종목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하죠. 네, 청성촌놈 신창환 대표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양이 철철 넘치는 네. 박근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어제 원달러 환율이 12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1,100원대 아래로 떨어진다면 이 외국인의 수급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궁금한데요. 이 환율 흐름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셨는데 환율 흐름 전망과 함께 오늘 국내 증시 추가 상승 가능할지도 전망해 주시죠. 예, 일단 저는 오늘 전량 매도에 동참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예, 환율 자체가 일단 1,100원 정부가 개입이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그런 모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원화 강세가 이제 주가에 강세 모양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원화가 1,100원이면 거의 수출 기업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개입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원화의 지금 그 강세가 너무 심합니다. 심한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환율 조작국 이런 그 설이 있어가지고 그런 모양 그 정부가 그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금 원화 강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원화 강세가 1,100원 이 자리에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수출업체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검은 구름이 드리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스럽습니다. 일단 우리 오늘 센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제가 그 사이 4일 동안 계속 저점 매수를 하라 이러고 했는데요. 오늘은 고점 매도 전량 매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무게 포지션이 선물의 무게 포지션이 255 이상에서는 주가가 굉장히 강건이다. 이 무게 중심이 255의 이 무게 중심이 주가의 어떤 변동폭을 보일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제 255를 두고 무게를 굉장히 이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55를 두고 이제 매물대를 하방 쪽에서는 많이 잡고 250에서 소량으로 잡은 다음에 서서히 이 매물대를 물량을 축소하는 국면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주식을 250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로 말하면은 1950이겠죠. 1950 전후입니다. 1950에서 여기에서 주식을 제가 볼 땐 서서히 물량 늘리는 거는 굉장히 정근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주식을 이런 그 바닥에서 1950 이하에서 물량을 늘리는 그런 국면이어야지 1950에서 이 역피라미드로서 물량을 늘리는 것은
화약을 들고 불에 들어가는 그런 전략 전술이다.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전략 전술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제가 볼 땐 1950이거든요. 1950에서 오늘 5일 이평이 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900 오늘 아침에 오늘 5일 이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서 정리를 11이평에서 주가를 1957 이상에서는 물량을 과감하게 줄이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예측 무슨 장 유럽 장 이런 거 굳이 볼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나라 장의 연동대가 다른 나라 장이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은 확인을 하고 예측을 하면 이미 늦어버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61이평 상승대 61을 건들면은 일단 공격적으로 매수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상승의 끝자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승이 한 6일 정도 상승의 여력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이후에는 굉장히 몸조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가가 이제 2단 상승 후에 하락하면 폭락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주가가 지금 보시면 지금 2단 상승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반등 후에 주가는 제가 볼 때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를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반등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2,000포인트 뻐꾸기들이 주식 사락할 때 제가 분명히 물량을 줄여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도 물량을 줄여야 됩니다. 꼭지에서는 꼭지에서 줄인 다음에 홀가분한 마음에서 제가 볼 때는 1,800대를 또 볼 것 같아요. 볼 것 같으니까 여러분께서 이번에 주가 반등이 쉽게 빠지진 않습니다. 이번 주가 반등이 꽤 클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지만 이 반등 자체가 주춤주춤 쉬어가는 그런 국면을 보일 겁니다. 이 짧은 파형에서도 계속 주가가 파형을 그리면서 주가 갈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돌출된 낙지는 다 돌출된 악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가 2단으로 이렇게 상승할 그 가능성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주가가 2,000포인트 언저리까지 1992 언저리까지는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이 반등이 과거처럼 지난 9월달처럼 개입의 상승이 아니고 굉장히 뜸을 들이면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그걸 아시고 우량주에 팔기회가 다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사이 주가가 이 주식이 주춤했던 이유는 코스닥이 상승해 그런데 코스닥이 지금 최근에 이틀 사이에 직격탄을 맞아버렸죠. 직격탄 맞아가 그 사이 여러분들이 이빨을 드러냈던 것이 이빨이 다 감춰질 만큼 고통이 굉장히 큰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통 우리가 이 그 음봉이 고점에서 크게 나는 경우는 주가 그때부터 변곡점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코스닥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지금 코스닥에 비해서 코스피는 굉장히 약세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 특히 최근에 이제 1등 주식이 제가 근데 1등 주식 주가가 지금 4일 연속 행보 국면을 보였습니다만은 삼성전자는 장중 고가를 경신하면서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133만 원대인데 제가 볼 때는 또 137, 8만 원대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어떡하는 종합주가 지수는 상승하다 주춤하는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은 1등 주식만 하고 2, 3등 주식은 계속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일단 1등 주식에 슬럼을 하시고 오늘은 일단 한번 팔아보는 전술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그 전술의 저항대가 제가 볼 때는 11인평이 있는 이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957포인트 전후에서 주가가 저항받을 걸로 생각하니까 일단 물량을 과감하게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목균형표적으로 보시면 전환선 기준선이 합친 그런 상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가 지금 약세 국면에 일부 직전에 와 있죠. 후행 스팬 자체가 전환선에 부딪히려고 하면 길어봐야 한 8일 정도 여유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가가 그래도 조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짧게 저점에서 하면 돈 먹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장 자체가 한 7일 정도 여유밖에 없고 그때부터는 장 자체가 검은 구름이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하여튼 지금 마음의 자세를 좀 하고 제가 볼 때는 장 자체가 10월, 11월 12월 중순까지 장 자체가 조금 괴로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일단은 몸을 좀 가볍게 하고 방망이를 짧게 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SK와 롯데의 야구에서
수비하는 야구가 이겼습니다. 지금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선물 동향에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이때 이제 변곡이 없을 때 255 이 자리가 여러분 중심 자리입니다. 주가가 선물이 보통 10 정도 빠지면 지지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일단 255에서 지지받는 그런 모양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주가 자체는 제가 볼 때는 260 전후 가까이까지는 갈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선물 자체가 265까지 가느냐 그거는 절대 아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250대를 깨는 저점을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항상 가볍게 하셔야 되고요. 이번의 장 자체는 여러분 이번에도 놀랐을 겁니다. 엘리트 파동으로 보시면 주가는 상승폭에 38% 저항에서 지지를 받는 그런 모양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 자체가 38%의 저항이기 때문에 하락폭에 62% 반등해온다 해봐야 그 반등폭 자체가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 자체는 1차는 일단 이제 어제 이제 1945포인트 찍었고 2차가 1980포인트 전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한번 쉬어가는 자리가 11 2평 이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가벼운 마음으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매수나 이런 거는 볼 거고요. 단순하게 고객력 닦임이 지금 18조에 대해서 계속 지지받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이 선물을 1조 액션을 취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외국인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추가적으로 매도한다면은 오늘 종가는 검은 봉이 나올 거고요. 외국인이 오늘 손절매를 친다면 양봉으로 끝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 선물을 여러분께서는 꼼꼼하게 봐주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 중에 7개 종목이 추세가 적었고 3개 종목이 추세가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 등락 비율이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 등락 비율이 보통 70% 이하면은 주가 그러니까 10개 종목 중에 7개 이하가 추세가 죽어 있다면 주가가 반등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쓸데없는 거 뭐 미국 차트라든지 이런 거 절대 수급 이런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우존스 지수 차트 보시면요. 우리나라 차트하고 안 맞습니다. 왜 그렇냐면 이미 다우존스는 전고점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주식은 전고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시황을 하면서 뭐 다우존스 지수를 보고 이런 거는 절대 필요 없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께서 오늘 일단 한번 매도하자. 그리고 일단 현금이 최고다. 제가 볼 때는 불황 때는 현금이 최고듯이 현금을 지속적으로 보유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딱 2개입니다. 외국인의 선물이 손절매냐 추가적으로 매도냐.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내느냐 안 내느냐. 삼성전자가 플러스 10,000원이면 플러스 10,000원 이상이면요. 선물은 시가 이하에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께서 분명히 아셔야 되고 오늘 외국인 선물 동향과 삼성전자 두 포지션만 보면 분명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조 지표는 ADX 보면 오늘 정확히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을입니다. 날씨도 쌀쌀합니다. 여러분 마음도 훈훈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이 저점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단기 고점에서 매도하고 좀 쉬어가자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AS부터 받아볼 텐데요. 멜파스라는 종목입니다. 저희가 지난 9월 21일에 추천받은 종목이기도 한데요. 어제 무려 5% 급등세가 나왔어요. 목표가까지 잘 홀딩해봐도 괜찮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멜파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2번 정도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네. 일단 그 삼성전자가 애플 소송과에 휘말려서 패소를 했을 때 급락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멜파스 같은 경우에도 같이 급락을 해서 상당히 급락세를 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멜파스 같은 부품주들도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었고 또 실제로 상승세가 탔습니다. 상승세를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을 가지게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또 추천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오르는 상황에서도 계속 추천을 드리는 것은 중기적으로 흐름 자체가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스마트폰 관련해서의 지금 사업 동향은 상황이 계속 좋습니다. 특히 그 부품주라든지 또 관련 업종들이라든지 또 컨텐츠 쪽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지금 시장의 주도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뿐만이 아니라 내년 초까지도 그리고 뭐 어쩌면은 내년 중반까지도 주가의 상승이 계속 지속되고 또 관련주 찾기를 시장에서는 계속 지속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그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수익 성과도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투자자들께서 그 투자의 핵심 포커스를 스마트폰 관련 사업으로 계속해서 연계를 시키는 게 중요하겠고요. 최근에 게임주들도 거의 모바일 게임 쪽에 매수가 계속 몰린다는 것을 보면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스마트폰 파급력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다른 업종과의 차별화를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업종들은 투자를 했음에도 별로 성과를 못 올리고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저점을 더 깨고 내려가는 이런 형태의 진행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투자자들께서 스마트폰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되는데요. 이 멜파스 같은 경우에도 터치패드 관련해서 종목군이기 때문에 돌파가 나오는 형태고 또 상당히 좋습니다. 네. 저번에 소개를 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거지만은 멜파스는 과거에 불과 한 1, 2년 전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회복세를 좀 타는 편이고 또 그때 떨어졌던 가장 큰 이유가 좀 과도한 투자 때문이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지금은 회복세를 좀 타고 있는 상황이니까 중기적으로도 주가 상승이 좀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차분히 더 들고 가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멜파스는 목표가까지 잘 홀딩해보자라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업종 들어볼 차례인데요. 어느 업종일까요? 뭐 최근 이 시간을 통해서 제일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는 업종인데요. 네. 게임 업종입니다. 그래서 네. 게임 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모바일 게임 쪽의 관련주들의 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 게임주들이나 아니면 다른 여타 종목들도 모바일 게임으로서의 연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뭐 새로운 사업을 발표한다든지 아니면 신규 게임을 출시한다든지 이런 식의 대응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주가도 상당히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어제 액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에 주가가 장중에 시장 상황이 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12.3%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물론 종가에는 밀려났지만은 상승세가 그만큼 강했던 것은 액토즈 소프트가 새로운 모바일 게임 라인업을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향후 게임 출시 전망까지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모바일 게임 사업으로의 진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어제는 급락을 했습니다만은 그제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네오이즈 인터넷과의 합병을 하면서 앞으로 향후 모바일 게임 사업의 진출을 의미하는 형태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탔던 것이고요. 그만큼 게임 업종이 지금 현재 모바일 게임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곧 순환매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상승세를 잘 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 투자자들께서 매수를 하실 때 항상 보면은 주가가 올라갈 때 따라가는 경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대응보다는 미리 선침해를 해서 기다리는 형태로 가시거나 아니면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조정을 줄 때 공략을 하시는 형태가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대응의 기술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우리 투자자들께서 문의하시는 내용을 보면은요. 종목은 잘 잡으셨습니다. 종목은 잘 잡으셨는데 너무 올라가는 타이밍에서 무리하게 따라 붙으시다 보니까 네. 지금 시장이 아시다시피 조정 구간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8월, 9월 연속 2달 연속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조정 시기로 지금 현재 맞물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목들이 계속해서 돌파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정이 쉽게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조정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쉽게 나오는 구간에 고점을 추격 매수를 하시기 때문에 손해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셔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게임 관련주 오늘 다시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종목 이야기도 들어볼 텐데요. 오늘 가져오신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몇 번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요. 네. 게임하이입니다. 게임하이는 뭐 아시다시피 넥슨의 자회사인데요. 실제 지금 시장에 넥슨이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게임하이로 대리 만족이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12,400원까지 상승세를 한번 탔다가 다시 조정 구간을 받으면서 지금 6일 연속 음봉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고점 대비해서 조정도 약 한 20% 가까이 조정을 받았고요. 또 이평선 지지라인, 21선 지지라인까지 거의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평선과의 이격도 많이 좁혀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좀 더 위쪽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다가 그대로 날아가는 형태가 더 강하긴 하지만은 시장에 조정이 나왔었고 또 최근 며칠 사이에 코스닥 쪽의 종목들이 급락세를 탔던 것을 감안한다라면은 상대적으로 선방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같은 조정 시기가 우리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실 수 있습니다. 조정 시 접근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시면 좋고요. 매수가는 10,000원에서 1,500원 정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줄 때마다 나누어서 조금씩 사 들어가시는 전략을 쓰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요번에 전 고점 수준인 12,500원입니다. 사실상 전 고점이 종가 기준으로는 11,500원이기 때문에 전 고점 돌파를 예상하고 있는 상태고요. 손절가는 9,000원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게임 하이 분할 매수 전략 말씀해 주셨죠? 10,000원에서 1,500원 사이 조정 시 한번 접근해보자라는 말씀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노석입니다. 매일 아침 증권사들의 투자 전략과 또 오늘장 신규 편입 종목도 함께 챙겨보는 시간이죠. 뉴욕 증시는 3분기 기업 실적 호조와 또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안에 대한 기대감으로 1%대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증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성환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네, 무디스가 스페인 신용 등급을 투자 적격 등급으로 유지하면서 전반적인 호조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미국 10월 NAHB 주택시장 지수가 41로 예상치 부합을 하고 있어서 주택시장 호조가 지속되고 있고요. 미국 9월 산업생산이 0.4%로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또한 미국 9월 CPI가 2%대로 예상을 상회했고요. 인텔은 3분기 EPS가 0.58달러로 예상을 상회 또한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3분기 EPS가 2.85달러로 예상을 상회했고요. 코카콜라 또한 3분기 EPS가 0.5달러로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IBM이 3분기 EPS가 3.62달러로 예상을 또한 상회했습니다. 전일 유럽 증시는 스페인 고위 관계자의 전면 구제금융 신청 준비 언급으로 금융주 주도로 강세를 보였고요. 미국 주요 증시도 유로화 강세에 따른 위험 자산 선호와 미국 경제지표 호조 소식에 1%대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와 4분기 소비 성수기 기대로 인텔, 유나이티드 테크 등 기술주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국내 증시는 미국 경제 호조와 그리고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 낙관론의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 마감 후 발표된 무디스의 스페인 신용등급 유지 소식은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매수 관점이 지속적으로 유효하다고 하겠습니다. 미국 경기 회복 기대에 따른 IT, 자동차 업종 그리고 이 길 발표될 중국 경제지표 발표를 전후로 부각될 수 있는 경기 바닥 다지기 기대에 따른 화학 업종과 유가의 상대적 약세와 원화 강세 수혜진 전기가스 그리고 항공업종, 위안화 강세를 감안한 관련 소비업종 관련된 관심이 유효하다 하겠습니다. 장중 금일 오전 10시쯤 진행되는 미국 대선 후보 2차 TV 토론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롬니 공화당 후보 우세 시 재정 절벽 불확실성 해소 관점에서 글로벌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네, IBK 투자증권 오늘장 신규 편입 종목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네, 금일 투자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네. 삼성전자 부품 우등생인데요. 스마트폰 판매 호조가 굉장히 반가운 모습입니다. 동사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 호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품은 ACI 부분의 HDI와 그리고 FCCSP 그리고 OMS 부분의 카메라 모듈 및 LCR 부분의 초소형 MLCC입니다. 또한 FCCSP와 MLCC는 애플 스마트폰 디바이스에 공급되고 있고요. 현재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점유율은 50% 이상이며 그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결국 동사는 스마트폰 양대 산맥의 판매 호조로 FCCSP와 카메라 모듈 그리고 초소형 MLCC와 같은 고수익성 제품 출하량 증가로 매출과 수익이 안정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MLCC 시장 반등과 고객 다변화가 주목되고 있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일본 업체의 경쟁력 약화와 그리고 삼성전자 전자제품 판매 호조로 동사의 IT용 MLCC 판매량이 급증을 했습니다. 현재 동사는 MLCC 점유율 21% 세계 2위 업체로서 LTE폰과 그리고 태블릿 PC 증가량 출시에 따른 초소형 그리고 고용량 MLCC 비중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MLCC의 삼성전자 판매 비중은 25% 수준이고요. FCB는 인텔의 고부가 같이 CPU용 패키징을 담당하고 있으며 FCCSP도 퀄컴에 공급하는 등 고객 다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이와 같이 2013년 기준으로 투자 의견 매수는 스마트폰 최저 업체인 삼성전자와 애플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 그리고 MLCC 부분은 경쟁사 부진으로 매출과 마진이 상승세에 진입했고요. 인텔, 퀄컴 등 매출처 다각화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 추천 들어가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는 12만원으로 커버리지를 게시합니다. 네, 삼성전기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환 매니저와 함께 IBK 투자증권 오늘장 전략과 또 신규 편입 종목 살펴봤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증권사 전략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하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코스피 1950선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 기업들의 호실적으로 분위기도 좋았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추가 상승할 수 있을지 단기와 중기 전망 부탁드릴게요. 네, 수요일까지 1950선이 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그런데 거의 확률상으로는 1950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일단 1950은 넘어가는데요. 이제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남은 관건은 뭐냐면은 1950 돌파는 확실합니다. 이제 오늘 현재 그 동시효과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1975를 넘어가느냐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뭘로 봐야 되냐면요. 결국 삼성전자하고 선물 흐름이 이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어제 종가가 1941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해외 증시가 워낙 좋기 때문에 아마 시가부터 1950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과연 1975가 넘어가는지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왜 이제 삼성전자하고 선물을 말씀드리냐면요. 현재 이제 위치를 보시면은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61선이 지지되면서 아직까지는 이제 21선하고 좀 괴리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삼성전자는 이미 어제 거의 21선 육박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지수보다 삼성전자가 훨씬 더 강합니다. 자, 이런 상태고요. 이번에는 선물 지수 보여드리겠습니다. 선물은요, 놀랍게도 파란색 61선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 코스피 지수하고 이제 비교해서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코스피 지수는 현재 그 61선 지지가 되면서 21선하고 좀 괴리감이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코스피 지수보다 훨씬 강하죠. 왜냐하면 이제 이미 21선 터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면에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는 61선 아래에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간단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더 강한 어떤 탄력을 보여주고 선물에서 반등이 좀 나와준다고 그러면은 1975가 넘어가는 거고요. 반대로 삼성전자가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 좀 주춤하고 선물은 생각보다 올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조금 약하겠죠. 그래서 일단 확실한 건 뭐냐면은 코스피 지수가 여기서 1950은 무조건 넘어가는데 1975를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와 선물 흐름을 보면서 체크해달라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자, 중기적인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에 대한 어떤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올라갔다 다시 한번 빠지지 않을까. 이거는
해외 증시나 한국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번엔 제가 이제 재미난 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은요. 해외 증시에 대한 이제 기술적 위치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외 증시라고 하는 것은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렇게 4개국가를 말씀드린 건데요. 21선은 전부 다 이탈했었어요. 그런데 61선은 이탈한 나라도 있고 이탈하지 않은 나라도 있는데 어쨌든 공통적으로 21선이 전부 다 이탈했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다우존스입니다. 61선은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파란색 61선이거든요. 근데 21선을 이탈했다가 검은색 21선 이탈했다 다시 한번 이제 반등하는 이런 추세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영국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영국은 이제 61선 이탈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제 다시 한번 21선을 회복해 줬고요. 그리고 프랑스 마찬가지입니다. 61선 이탈했다가 다시 이제 21선을 회복해 줬고요. 그 다음에 독일입니다. 독일은 어떻습니까? 61선 안 깼죠? 그리고 다시 이제 21선을 회복해 줬는데, 그러니까 현재 이제 미국하고 독일은 61선 안 깼지만 21선은 이탈했다가 회복해 주고요. 영국하고 프랑스는 61선까지 깼다가 최근에 이제 21선 이탈 후 회복해 줬습니다. 자, 이런 상태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번엔 또 이제 자막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코스피에서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 매매 동향인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9월 7일부터 9월 19일까지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럽 호재가 터지면서 급등하기 시작해가지고 최고점 찍은 날입니다. 예, 그런 날이고요. 그 다음에 9월 20일부터 10월 16일까지 바로 어제까지죠. 이거는 이제 반대로 이제 꺾이기 시작한 그런 추세거든요. 여기서 재밌는 결과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외국인들이 9월 7일부터 9월 19일까지 무려 2조 9천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동기간에 2조 9천억을 순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수할 때 그대로 던진 거잖아요, 개인들이. 또 이번에 이제 9월 20일부터 보면요. 9월 20일부터 어제까지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은 겨우 800억 매수했는데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1조 6천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9월 7일부터 9월 19일까지 외국인이 산 것만큼 개인들이 팔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미난 게 뭐냐면은 반대로 개인들이 이제 9월 20일부터 10월 16일까지 1조 6천억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그 정반대 금액으로 팔았으면 딱 맞는데 웃기는 게 뭐냐면은 9월 7일부터 9월 19일까지는 거의 비슷한 금액을 주고받았는데 9월 20일부터 10월 16일까지는 개인이 어떻습니까? 많이 샀지만 외국인이 던지질 않았잖아요. 바로 이것 때문에 제가 단기 반등을 예측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 증시의 탄력도 하고 그다음에 국내 수급 두 가지를 믹스해서 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미 지난주 금요일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최저항 1950 아니면 1975까지 올라간다. 그 논리가 바로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왜 설명드리냐면요. 결과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황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무조건 예언적으로 이렇게 전달하기보다는 좀 설명을 드린 이유가 뭐냐. 이러면 아무래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시장을 접근할 때 수준이 좀 높아지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어제라든가 화요일 날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지난주 금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흐름을 전체적으로 다 계산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추세에 대해서 계속 이어질지 말지는 그럼 뭘 봐야 될까요? 그렇죠. 첫 번째가 해외 증시, 두 번째가 국내 수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 해외 증시가 21선 다시 이탈하느냐 마느냐, 그 다음에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느냐 마느냐 이것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고점 매도 주력해 주시는데 어쨌든 1975선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좀 다시 한번 경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 1950선 돌파 이후 흐름은 삼성전자와 선물의 흐름이 결정할 것이다. 해외 증시와 또 수급을 잘 체크해보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주식 비중도 궁금한데요. 오늘 전략 구체적으로 살펴봐 주시죠. 네, 이미 제가 어제 1950선 미만에서는 직장인은 0이지만 전업은 25%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가담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1975선 미만에서 이제 직장인 25, 전업 50인데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975가 넘어가면 다시 한번 전량 정리해달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1975가 넘어가면은 탄력받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1975가 넘어갔을 때 그때 계속 간다 그러면 차라리 2000에서 확인 매수할 망정 일단 1975선 이상에서는
딱 한번 정리해달라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량주하고 개별주 이제 단기 공략주를 말씀드리면 역시 우량주는 이제 코스피에서는 증권이 가장 무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개별주는 이제 신고강 관련주가 좀 최근에 낙폭이 좀 과대하기 때문에 접근해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현재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1950이 넘어간다 그러면 자, 그 다음에는요. 이게 1975선 라인이거든요.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1975선 라인이 대충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21선에 부딪혀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21선이 돌파가 되면은 어쨌든 저는 좀 물량을 다시 줄여달라. 완전히 다 매도하기가 좀 아쉽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유하고 계신 코덱스 인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는 이미 실전에서 저는 어떻게 조언을 해드렸었냐면요. 인버스는 제가 3분의 1 정도를 제가 이제 이거를 지난 그 월요일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거를 7,550원에서 7,600원 사이 재매수하라고 그랬거든요. 아마도 그 가격이 올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계속 끌고 가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홀딩해 주시고요. 여기서 단기적으로 매도하셨던 분들은 7,550원에서 7,600원 사이에 재매수하시면 아마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주 토요일 강연회 있으시죠? 다시 한번 안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0월 20일 토요일입니다. 딱 2시간 진행합니다. 그래서 길지 않고요. 네. 선릉역에서 그 동부금융센터에서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지금 현재 시향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앞으로 어떤 전망이라든가 업종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는데요. 네.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보통 이제 토요일날 강연 같은 데 참석하시면은 좀 뭡니까 요즘 뭐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그런 데가 많잖아요. 그런 거 저희는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정말 참석하신 분들이 오길 잘했다 이런 강연회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참여자들이 정말 감동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주최 측이 아니라 참석자를 위한 강연회를 정말 해드리니까 네. 많은 참석해 주시면은 아마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청개구리 사단의 오늘장 대응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승모 전무위원부터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모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1% 내외로 오랜만에 상승다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예상 체결가를 봐도 1950포인트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강한 것 같은데요. 오늘장 전망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일단 지수의 밴드로 본다면은 1980포인트까지는 일단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내내 강조드렸던 것이 있죠. 1930포인트 이탈 시에는 반발 매수에 대한 기대감, 또 코스피와 코스닥은 장중 조정을 거쳐서 강세장으로 이어지는 연속 패턴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최근 들어서 좀 재미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인 경우에는 어제 이제 그 강세를 보여줬던 모바일 결제 주식들이 단기 급등에 따라 다시 급락을 하는 이런 흐름들이 났었고요. 코스닥 시장은 또 7월 말부터 10월 한 중순 때까지 약 2개월 반 동안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게임주, SNS 테마주, 또 대선 정책 관련 테마주, 또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관련 종목들이 강력한 시장의 주도 역할을 했었는데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이번 주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주도주들이 다시 무너지나라는 그 이하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단기 낙폭과대 종목들이 반등이 나올 경우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철강 업종주, 증권, 금융 이런 여러 가지 섹터, 자동차, 운수도 마찬가지죠. 단기 낙폭과대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이번 코스피나 코스닥에 대한 우리의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종목들이 바닥을 거쳐서 또 낙폭과대 있는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는 시점을 거쳐서 이번 장에 아마 하이라이트 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제가 제 기존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던 게 있죠. 항상 세력들은 개인이 생각한 것보다 더 먼저 빠지고 먼저 오르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역이용한다. 제가 여기에 당하지 말라고 계속 시황에서도 누누이 강조드리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수급 동향을 봤을 때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코스피 쪽에서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한 패턴이 전환이냐 혹은 매도세에 대한 전환이냐 그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환율 차트에서 봤을 때 통상적으로 환율이 떨어지면은 지수는 올라가게 돼 있고요. 환율이 오르면 지수는 떨어지는 것을 통반적인 우리가 이론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환율 차트를 보더라도 이 환율 차트가 상승할 것이다에 대한 부분보다는 추가 하락이 더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지수가 상승이 나온다는 것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 차익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은 거래소 쪽에서는 매도밖에 나올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지수가 어느 하나의 방향성과 일단 환율, 대외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외국인들은 매도세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최근 들어서 투신권들이 지속돼 한 20거래 연속으로 투신권들이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매도세가 점차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자, 이 말은 즉 투신권 쪽에서 바로 순매수세에 대한 부분들이 유입이 되거나 또 국내 펀드 쪽에서도 국내 유입 자금이 2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시장은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오히려 지수를 조정보다는 상승 쪽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환율 흐름에 따른 외국인의 수급이 또 어떻게 변할지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시초가 베팅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의 시초가 베팅 종목은 대창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지금 최근장 낙폭 과대 종목들 한번 제가 노려보자고 했었는데요. 이 종목은 낙폭 과대보다는 시장의 추세에 순응하는 종목에서 눌림이 나오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대창이 움직임을 봤을 경우에는 최근 단기간에 급등을 하다가 최근 낙폭 과대의 모습을 좀 보여줬던 종목이었죠. 결국에는 이 가파른 속도로, 가파른 각도로 지금 차트를 뉘우면서 움직였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딱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00원 이상에 대한 시초가가 발생 시 순탄로운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1,400원에 대한 이 저항이 되었던 자리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전일 종가가 1,445원입니다. 근데 1,400원 이상에서만 출발이 된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자리에서는 꾸준하게 외국인 투자들의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여기서 1,400원대를 계속 강력하게 지지가 나오거나 하방 경직자리가 나온다면은 상승 밴드를 위한 추가 상승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으로 놓고 보더라도 21선이 1,490원 구간대에 놓여져 있는데요. 이 구간대를 최소한 한번 확인을 하고 여기서 무너질 것이냐 다시 한번 돌파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판단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은 시초가 베팅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적정 매수 주가는 1,400원 구간대라는 거 그리고 단기 목표가는 1,55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오늘의 한번 관심 종목으로 대창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창 살펴봐 드렸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상헌 전문위원도 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 시노펙스 목표가 달성 축하드립니다. 네. 네. 시노펙스가 이제 전일 목표가를 돌파했는데요. 네. 목표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좀 그동안 일단은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요. 일단은 그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눌려준다면 그때 한번 다시 재진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장 수급 특징주도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금일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이제 우리금융입니다. 네. 네, 우리금융은 이제 그동안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있어서 좀 많이 상승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했었지만 그 이후로서 추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 보여졌었는데요. 그 조정을 받는 그 동안에 그 가격적인 메리트는 좀 충분할 정도로 하락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동안 좀 웅진홀딩스에 대한, 웅진그룹에 대한 그 악조건이 있었는데, 그런 악조건에 있어서도 충분히 이미 선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수급적인 면을 좀 살펴보더라도, 이렇게, 10월 9일부터 해서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매수세가 들어와주면서,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나오면서도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앞으로도 좀 좋은 모습, 좀 상승으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차트를 보면서 좀 기술적으로도 말씀을 드려보면 올해 이후에 좀 금융주들이 좋은 모습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좀 고점을 낮춰가면서 점차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양쪽 완화 이후에 좀 계속해서 한 달가량 그 조정을 받는 모습이 보였죠. 하지만 그 저점 부분이 1,300원 부근에서 저점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 그 부분을 본다면은 아까 3번 정도 앞서 그 5월 중순과 그 7월 말 그리고 또 8월 말 9월 초 이 정도 가격대에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상승을 돌리는 모습이 나왔고 지금 보면 외국인의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사실 그동안 미국에서는 3차 양적 완화가 있었고 유럽에서는 그 국채 매입이라는 그런 그 호재가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그 금리 인하라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중국에서는 아직 그런 큰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중국에서의 기대감을 볼 수 있겠는데요. 중국에서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앞으로 우리 금융, 특히 증권주들에 있어서는 큰 좋은 흐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권주들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증권주들 이제 적정 매수가를 말씀드려보면 전일 종가 부근이죠. 10월 16일에 종가 부근이었던 이제 1,600원. 1,6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면서 분할 매수로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목표가로는 앞서 있는 61선과 21선이 좀 하락하면서 그 데드 크로스가 나오려고 지금 준비 중이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 목표가를 11,000원까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 손절가로는 앞서 있는 저점 부분이죠. 전 저점 부분인 1,300원까지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금융 1,6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해보자라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 안내사항 있습니다. 우리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중앙경제연구원의 남문우 원장님의 강연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건강관리에도 유념하시기 바랄게요.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